자, 우리 24강 문태준의 산수유 나무의 농사라고 하는 시를 같이 공부할 거야. 이 시는 밑에 이렇게 사진을 한번 볼게. 얘가 산수유 나무인데 이 산수유 나무가 어때? 되게 가지가 되게 많은 거 보이니? 가지가 많고 우리가 보다시피 이렇게 그늘이 되게 많이 져. 그럼 산수유 나무라고 하는 건 자기 가지, 수많은 가지, 그리고 색깔이 어때? 되게 노란색의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 거 보이지? 이렇게 수많은 가지, 넓은 이렇게 범위를 통해서 그늘을 많이 만들어주는 그러한 나무다? 그럼 이 산수유 나무의 농사가 대체 산수유 나무가 농사를 짓는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자. 자, 산수유 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어. 이게 바로 아까 봤던 노란 꽃이지. 산수유 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어. 산수유 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우리 보니까 그늘 안 노랗지. 그런데 그늘도 노랗다라고 하는 거, 그늘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각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뭘 썼어 지금? 그러니까 색채어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색채어를 쓰게 되면은 조금 더 감각적으로 드러낼 수가 있어. 노란이나 노랗다나 이렇게 색채어를 통해서 산수유 나무의 이 넓은 그늘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어. 다시 볼게. 산수유 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 산수유 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마음의 그늘이 옥 말려드는 게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말려드는 거야. 마음의 그늘이 옥 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야. 그럼 이 사람들 뭔가 좋아 안 좋아 불평하는 거니까 부정적이야. 뭐랑 지금 반대돼? 산수유 나무가 이렇게 가지를 통해서 드넓은 그늘을 만들 때 반대로 뭐는? 인간의 마음은 안으로 말려 들어가지고 그늘조차도 만들 수 없는 아주 좁고 옹졸한 그러한 모습이지. 그래, 여기는 산수유 나무하고 이 사람하고 인간하고 산수유 나무하고 인간하고, 즉 자연하고 인간을 대비를 해서 자, 이러한 사람들은 보아라, 명령형 보이지? 명령형을 통해서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뭔가 교훈을 주고자 하는 거야. 옆에 이렇게 권고한다라고 하지만은 명령형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자 해.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교훈을 주는지 볼게.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야. 그치? 이만큼 만들려면 나무가 얼마나 힘을 줬겠어. 되게 노력과 정성이 있었겠지? 나무는 그늘을 그냥 주는 게 아니다? 이 그늘 또한 나무가 지은 한 해의 농사래. 나무가 한 해의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의 결과가 이 그늘이야 라고 얘기해. 산수유 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어. 정성을 들여서 그늘을 키우는 과정이면서 이 그늘 농사 뭐가 있어? 의인화가 있지. 농사는 사람이나 짓는 거잖아. 의인화를 통해서 주제를 조금 더 형상화할 건데 산수유 나무는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서 그늘 농사를 지어서 우리들한테 꽃도 피우고 그 다음에 그늘도 준다라는 거야.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지고, 꽃은 하늘에 그늘은 땅에서 서로 어때요? 구절 비슷한 대꾸가 있지요. 꽃은 하늘로 그늘은 땅으로야. 산수유 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그늘이래. 자, 노란 좁쌀 5대 무게라고 하는 게 이 그늘 자체를 좁쌀 5대의 무게라고 감각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즉, 산수유 나무는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한 해 농사를 지은 거야. 이 농사의 결과물로 나오는 게 그늘이고, 항상 시에서 이렇게 그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휴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배려나 편안함을 나타내요. 나무조차도 이렇게 배려나 편안함을 주는데 사람들은 어때? 마음이 말려두고 불평만 하고 있지,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아주 편협한 인간들을 비판을 하면서 결국 이 시는 뭐가 중요한 거야? 배려하는 삶이 되게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시야. 즉, 이 시의 주제는요, 배려하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라고 보셔야 됩니다. 위에 핵심 콕을 보세요.
산수유 나무가 그늘을 들이는 모습, 이거를 농부가 농사 짓는 거에 빗대어서 의인화했다라고 얘기했었지? 이렇게 참신한 발상이 돋보이고 넓고 넉넉한 산수유 나무의 그늘하고 마음의 그늘이 막 좁아지고 말려드는 인간의 모습을 서로 대조를 한 것이지. 그래서 그 나무의 그늘 자체가 얼마나 배려가 넘치는 행위이고 우리가 이러한 배려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부각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늘이라고 하는 공간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 즉 배려를 나타내는 공간 또는 편안함을 드러내는 공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자, 밑에 보시면은요, 그늘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니? 휴식, 위안, 즉 산수유 나무가 휴식이나 위안을 베풀어주는 공간이고요. 인간은 아주 옹졸하고 편협하지. 자연인 산수유 나무는 모두에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넓은 그늘을 주지. 그래서 인간과 자연을 대비를 해서 이 자연의 훌륭한 모습을 강조하면서 배려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아주 옹졸하고 편협한 인간들에 대해서 비판도 동시에 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뒤에 나와 있는 우리 핵심 문제 선생님하고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1번 한번 가볼게. 그늘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었지. 산수유 꽃의 속성을 담은 거. 그래서 그늘이 무슨 그늘이었어? 노란 그늘이었어.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일상적인 소재를 통념과 다르게 표현한 것이야. 통념은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그늘이라고 했을 때 흔히 드는 생각은 어두움 뭐 이런 거잖아. 우리가 보통 널리 알고 있는 그늘은요, 어두운 부분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얘들아, 쟤는 얼굴에 그늘이 있어 하면은 뭔가가 좀 어두운 사람을 나타내잖아. 그런데 여기에서의 그늘은 누구나 쉴 수 있는 편안한 배려 넘치는 그러한 모습이고, 이러한 그늘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두운 그늘이 아니라 밝은 노란색의 그늘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동그라미로 갈 거야. 2번 갈게. 마음의 그늘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그늘이지. 자, 이 그늘. 그러면은 이거는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과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이지. 이걸 농부의 마음이라고 가면은 안 되겠지. X로 간다. 3번. 경외가 무슨 말이야? 경외. 경은 공경, 아주 높이 존경하는 거. 외는 두려움. 우리가 그래서 경외감은 언제 드는 거냐면은 뭔가 거대한 자연을 봤을 때 공경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 또는 막 꽃이 아주 힘겹게 필 때 그 꽃이 피는 거에 대한 생명에 대한 예찬. 뭐 생명력을 예찬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느낀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거대한 자연을 이야기하는 것도 생명력을 막 예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외감이라고 하면 틀리겠다. 자, 4번. 의인화된 자연물 맞지? 산수유 나무가 농사를 짓는 거니까. 그래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는 거 오케이. 화자를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맞지? 나라고 하는 1인칭이 없잖아. 대상에 대한 정서를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그렇지. 6번째,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대꾸법 우리 있었지.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그 부분이 대꾸법이었고, 대꾸라고 하는 게 통사구조가 반복돼야지 대꾸가 되는 거야. 그럼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나와 있고, 여기는 반복이니까 이것도 운율, 즉 리듬감이 드러나라고 하면은 맞겠지요. 자, 우리 이렇게 산수유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산수유 나무가 농사를 지어서 그늘, 노란 그늘을 만들어 사람들한테 배려하고 편안함이나 안식을 줍니다. 그렇지 못한 인간들과 대조를 해서 산수유 나무의 그늘에 대한 어떤 가치, 배려하는 삶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자,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배려를 주는 존재이고 위안이나 위로를 줄 수 있는 존재인지 다들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과는 25강에서 다시 만납니다.